연방정부가 7년 만에 셧다운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그대로 추진하면서도 민주당 주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 여야가 연방정부 셧다운에 책임을 두고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 한 민주당 하원의원이 의료 혜택 수혜자에 불법 체류자를 포함시키기 위해 셧다운을 강행했다고 시인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9개 유명 대학에 연방자금 우선권을 제공하는 조건부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유학생 비율 상한 15%, 등록금 5년 동결 등의 정책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 자금 우선권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관세 회피와 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인 의류 도매 업체 세트와 진스의 업주와 아들이 수천만 달러의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저지 버긴 카운티에 소재한 홀리네임 병원에서 한 남성이 권총을 꺼내들어 체포됐습니다. 버긴 카운티 경찰은 지역 스와트 팀까지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최근 경찰의 교통 단속에 한 차량이 적발됐는데 운전자가 없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책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연방정부가 7년 만에 셧다운된 가운데 백악관과 민주당은 여전히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그대로 추진하면서도 민주당 주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뉴욕시에도 주요 인프라 사업에 대한 대규모 예산이 보류됐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은 홈페이지 최상단에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시켰다는 문구와 함께 셧다운 돌입 이후부터의 경과 시간을 초 단위로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예산을 요구하며 정부 운영을 막았다며 이번 사태를 민주당의 셧다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맞서 슈머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미국 국민의 건강보험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셧다운이 시작된 것이라며 단 한 푼의 연방 예산도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건강복지에 쓰이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새로운 철도 터널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와 뉴욕시 2번가 지하철 연장 사업에 배정된 연방기금 약 180억 달러를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사업 모두 뉴욕과 뉴저지의 교통 개선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꼽혀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교통부 공무원들의 셧다운 휴직과도 직접 연관돼 있어 행정적 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등 16개 주에서 진행 중인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80억 달러도 취소됐습니다. 좌파의 기후 의제를 부채질하는 사기적인 자금이라는 이유입니다. 16개 주는 모두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했던 곳입니다.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는 이번 조치는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뉴저지주 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마이키 셰릴 의원은 해당 결정은 지역 주민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례 없는 동시에 징벌적인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활용해 정적들에게 복수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방 공무원 해고도 무기로 삼으며 공무원 대량 해고 및 감축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셀 보트 백악관 국장은 당내 컨퍼런스 콜에서 정부 셧다운에 따라 1일에서 2일 내에 공무원 해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엑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번 주 하원을 휴회할 예정이라고 밝혀 셧다운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정부가 10월 1일 기점으로 부분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셧다운 조치는 단기 예산안 처리 실패로 발생했으며 민주당이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한 전 국민 건강보험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 예산안에 거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 조치에 돌입한 지 이틀째, 공화당과 민주당은 여전히 이번 사태의 책임이 상대 측에 있다며 정치적 공방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은 어제도 클린 CR, 즉 조건 없는 임시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셧다운 회피 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하고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포함한 법안을 제시했지만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은 현 지출 수준을 유지하면서 셧다운 회피 시한을 11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역시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민주당은 수년간 세금으로 불법 체류자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해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하며 셧다운이 며칠 이상 지속될 경우 연방 공무원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불법 체류자에게 무료 의료 혜택을 제공하려 해 셧다운이 발생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을 볼모 삼아 민주당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민주당의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이 정부 셧다운을 자신들이 강행한 배경으로 모든 사람에게 특히 불법 체류자도 포함해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터스 의원은 미 의회 의사당 밖에서 기자와 대화하며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을 반대한 이유가 의료 문제 때문이냐는 질문을 받자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싶다. 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사람도 의료 혜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민주-공화 양당 간 셧다운 책임 공방에 불씨를 더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워터스의 발언을 불법 체류자 우선주의 주장으로 비판하며 미국 납세자의 의료 자원을 빼앗는 정책이라는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워터스의 발언이 과장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부 지도자들은 연방법에 따르면 불체자는 오바마케어, 메디케어드 등 대부분의 연방 의료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번 셧다운 논쟁의 핵심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장 등 중산층 및 서민 의료 지원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에서 클린 CR 임시 예산안의 재표결이 내일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워터스의 발언으로 인한 파장이 커지며 당론 결집과 대외 이미지 관리가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MIT를 포함한 9개 유명 대학에 연방 자금 우선권을 제공하는 조건부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유학생 비율 상한 15%, 등록금 5년 동결 등의 정책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 자금 우선권을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연방 정부가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백악관이 대학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협약에 서명하는 대학들은 상당하고 의미 있는 연방 보조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긍정적 혜택을 받게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고등교육 학문적 우수성을 위한 협약이라는 이름의 10개 항목 메모는 행정부가 대학의 수준과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대학이 국제 학부생 비율 15% 이하 제한, 등록금 5년 동결, 인종, 성별 기준의 채용 입학 금지, 미국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또는 유사 시험 필수화, 학점 인플레이션 억제, 교직원의 정치적 발언 제한 등을 수용하면 연방정부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백악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대학은 MIT, 밴더빌트대, 다트머스대, 펜실베니아대, 서던 캘리포니아대, 텍사스대, 애리조나대, 브라운대, 버지니아대 등 9개 대학입니다. 협약을 체결한 대학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된 연방 자금과 민간 기부금 반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반유대주의 논란, 다양성 정책 문제 등으로 일부 명문대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하버드대는 여전히 백악관과 대립 중입니다. 반면 컬럼비아대와 브라운대 등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관세 회피와 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인 의료 도매업체 세투어 진세 업주와 아들이 수천만 달러의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인 업주가 운영한 대형 도매업체가 연방 법원의 중형 판결을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800만 달러 이상의 관세 회피와 $1,700만 달러 이상의 세금 신고 누락 등의 혐의로 체포됐던 LA 패션 디스트릭트의 의류 도매업체 세토아 진스에 대해 법원은 5년간 보호관찰과 $1,150만 달러의 벌금, $1,5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와는 별도로 업주 류모 씨에게 103개월의 징역과 $800만 달러의 벌금, $1,900만 달러의 배상금을, 그의 아들 류모 씨에게도 84개월 징역과 $50만 달러의 벌금 및 배상금을 명령했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CTJ는 중국 등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고 일부 현금 거래를 세금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가 신고 물품 총액은 무려 5천만 달러가 넘었으며 이 과정에서 515건의 해외 전신환을 통해 1억 3,700만 달러 이상을 공급 업체에 송금했습니다. 또 고객 인보이스 대금 명목으로 대량의 현금을 받아들였지만 사실상 마약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돈을 회사 계좌에 흘려보내면서 세무당국 보고에서 누락됐습니다. 이로 인해 1,7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이 세금 신고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10월 CTJ와 업주 부자에 대해 2건의 공모, 자금 거래 보고서 미제출, 허위 분류 상품 수입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버긴 카운티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한 남성이 권총을 꺼내들어 체포됐습니다. 버긴 카운티 경찰은 지역 수사팀까지 긴급 출동시켜 상황에 대응했고 병원은 한때 폐쇄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경 뉴저지 버긴 카운티에 소재한 홀리네이 메디컬 센터에서 911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남성이 병원 접수처에서 권총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놨고 이에 병원 측은 즉시 대피 조치와 함께 외부 이송 중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대응에 나섰고 버긴 카운티 지역 스와트 팀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병원 2층에서 듀몬트 출신의 56세 남성을 발견하고 그가 소지하고 있는 9mm 권총을 압수했습니다. 이후 남성은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 의사의 신체 검진 전 총기를 권총집에서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았던 것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현장에서는 허가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버긴 카운티 경찰국장 맥건은 뉴저지 법은 병원과 같은 특정 민감 지역에서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총기를 소지한 상태에서는 항상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총기 소지 금지 구역에서의 3급 불법 무기 소지 혐의, 허가증 미소지 상태에서의 총기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병원은 현재 정상 운영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자율주행차 시행에 관대한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경찰 단속에 무인 차량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아직 없어 단속 티켓을 끊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외곽 샌브루노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한 차량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차량 안에는 운전자가 없었고 경찰은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 무인 차량이었습니다. 샌브루노 경찰은 공식 성명을 통해 과태료 기록부에는 로봇이라는 항목이 없으며 해당 차량에는 운전자가 없어 교통위반 딱지를 발급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에는 경찰관이 빈 운전석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번 사례가 불거지면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책임과 법적 단속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람이 운전했으면 일상적으로 발부했을 교통위반 딱지를 무인 자율주행 차량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티켓을 발부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현실이라며 법 집행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웨이모 측은 자율주행 시스템인 웨이모 드라이버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샌브루노 경찰의 통지를 받은 직후 즉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을 통해 도로 안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무인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 중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경찰이 자율주행차 비준수 통보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위반 시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에 대한 조항은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애리조나주는 관련 법률에 따라 무인 차량에도 일반 차량처럼 교통위반 딱지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닉스 경찰 대변인은 실제로 자율주행차에 딱지가 발부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법 집행의 모호성과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자율주행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법적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해켄색 대학교 심전도 검사 직원이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해고됐습니다. 41세의 애쉬어 유니스는 가중 성폭행, 가중 범죄적 성행위, 그리고 성폭력 혐의로 체포돼 기소돼 버겐 카운티 교도소로 구감됐습니다. 해켄색 메리디언 헬스 대변인은 체포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의 직원은 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최우선 과제는 환자와 직원들의 안전과 보안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추가 정보가 있는 사람은 버겐 카운티 검찰청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전국 성폭력 핫라인으로 신고하라고 전했습니다. 델타항공 지역 항공기 2대가 뉴욕 라과디아 공항 도로에서 충돌해 승무원 1명이 부상을 입고 조종석이 파손됐으며 날개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델타항공의 성명에 따르면 어젯밤 버지니아주 로노크로 이륙을 준비하던 32명을 태운 항공기의 날개가 61명의 승객을 태우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출발해 도착한 항공기의 동체와 충돌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의 성명에 따르면 승무원 1명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승객 부상 보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발생한 텍사스 이민세관 단속국 구금시설 총격 사건은 용의자 송한일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 이번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17명 가운데 실제로 IC 구금시설을 향해 총격을 가한 인물은 송 씨 1명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녹색 마스크를 쓴 인물이 IC 구금시설을 향해 총격을 가해 알바라도 경찰 소속 경관 1명이 총상을 입은 것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소속 클락 위에손 수사관은 예비심리에서 송 씨가 주모자이며 직접 총을 발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송 씨는 지난 7월 4일 알바라도 프레릴랜드 IC 구금시설 앞에서 총을 난사한 뒤 도주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병역 의무 대상자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2만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현역 입대자가 연간 약 20만 명임을 감안하면 병역 자원 10명 중 1명이 국적 포기를 통해 입영 대상에서 빠져나간 셈입니다. 외국에서 장기 거주하며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국적 상실에 해당하며 전체 65.9%인 12,153명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보유한 이들이 한국 국적을 이탈한 경우는 6,28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선택된 외국 국적은 미국으로 12,231명이 미국을 택했으며 이어 캐나다 2,282명, 일본 1,589명, 호주 821명, 뉴질랜드 516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